손모가지 잘라버리기 전에 당장 그 손 떼라! 그 한마디에 골목의 모든 사람이 한쪽을 쳐다봤습니다. 조폭이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고 민서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낮고 단단한 톤, 동생 도연이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민서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끝은 미친 듯이 떨렸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는 조용히 누나 앞으로 걸어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뒤로 살짝 밀어냈죠. 누나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이제 걱정 마.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누나는 뒤에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조폭이 그 모습을 보더니 비웃으며 입을 열었죠. 야, 어린 놈이 반말이야? 얘 남자친구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뿐이죠. 그 순간 조폭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길 건너 포장마차 주인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며 중얼거렸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상대를 건드렸구만.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그 유도장 관장을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기억에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은 그날 밤 10시쯤 시작됐습니다. 민서는 학원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골목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날씨가 좋아서 걸어가기로 했던 거였죠. 원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다들 덕분에 잘 마무리됐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모두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각자의 집을 향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잠깐 들렀어요.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을 마친 뒤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죠. 그런데 밤 10시가 넘은 골목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로등은 군데군데 깜빡였고 골목 안쪽은 유독 어두웠어요. 쓰레기통 옆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재빠르게 지나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 초입에 있던 포장마차에서는 아직도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인기척은 사라졌어요. 민서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택시를 탈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골목 안으로 들어온 뒤였고 되돌아가는 것도 애매했죠.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켠 채 걸음을 빠르게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야, 잠깐만. 뒤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서는 처음엔 자기를 부르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 누군가 팔을 확 잡아당겼죠.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 2명이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한 명은 40대 초반쯤 보이는 덩치 큰 남자로 목에 용문신이 살짝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는 사이 아닌데요. 손 좀 놓으세요. 민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며 팔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에 더 힘을 주며 비죽 웃었죠. 아는 사이 아니면 어때? 지금부터 알면 되지. 아가씨 혼자 이 밤에 가기 위험한데 우리가 바래다 줄게. 싫어요. 정말 괜찮으니까 손 놔주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고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서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로 차가운 담벼락이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이 덜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며 민서의 구두를 적셨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민서가 소리를 질렀지만 골목은 너무 깊숙한 곳이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민서의 입을 막으려 손을 뻗었고 민서는 고개를 확 돌리며 그 손을 피했습니다. 어휴, 왜 이래? 우리 그냥 친해지자는 건데 아가씨 왜 이렇게 예민해? 바로 그 순간 옆 건물 입구에서 나오던 학원 직원 한 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20대 후반의 여자 강사였는데 그녀는 깜짝 놀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재빨리 경찰을 먼저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학원 뒤 골목에서 여자분이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친 뒤 그녀는 또 한 명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돼요. 원장님이 골목에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붙잡혀 있어요. 목소리는 다급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도연은 단번에 알아챘어요. 어디세요?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학원 뒤쪽이요. 편의점 지나서 두 번째 모퉁이 골목 안쪽이요. 지금 갑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한편 골목 안쪽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민서의 턱을 손으로 쥐려는 순간 민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모가지 잘라버리기 전에 당장 그 손 떼라. 골목 입구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멈췄습니다. 민서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남자 두 명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골목 어귀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검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자였어요. 키는 178cm 정도, 어깨는 넓었고 걸음걸이는 묵직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어오는 동안 골목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덩치 큰 남자가 그 모습을 보더니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이 새끼, 네가 뭔데 지랄이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민서에게 다가왔을 뿐이죠.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동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골목 바닥에 묵직하게 울렸어요. 덩치 큰 남자는 도연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이 자식이 뭔데 네가 끼어들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서를 향해 조용히 다가갔을 뿐이었죠.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괜찮아. 도연은 짧게 말하며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뒤쪽으로 살짝 밀어냈죠. 뒤에 있어. 이제 괜찮을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담벼락에 기댄 채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가세요. 덩치 큰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뭐? 사과? 야, 이 자식 진짜 웃기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옆에 있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도 비죽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 자식 버릇이 없는데요? 감히 우리한테? 야, 너 지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까부는 거야? 덩치 큰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도연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대답 좀 해봐. 우리가 누군지 알아? 도연은 그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잡았어요. 손 치우세요. 뭐? 순간 도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야, 이 자식 지금. 도연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압력을 가했을 뿐이었죠. 남자는 점점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 새끼가 진짜.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도연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비틀어 올렸죠.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주먹을 가볍게 옆으로 비켜냈어요. 그리고 상대의 팔을 잡아 살짝 비틀었죠. 으악! 덩치 큰 남자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게 10초도 채 안 걸렸어요. 도연은 두 남자를 제압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과하세요. 이 새끼가 진짜 너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알아? 사과하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파란 불빛이 골목을 비추며 두 명의 경찰관이 뛰어왔죠.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다들 손 떼세요. 도연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두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부여잡으며 신음했어요. 경찰관 한 명이 현장을 둘러보더니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대답하기 전에 덩치 큰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새끼가 우릴 갑자기 공격했어요. 우리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덤벼들었다니까요. 뭐? 민서가 깜짝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를 먼저 붙잡고 겁박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그냥 길 물어보려던 건데 이 아가씨가 오해해서. 덩치 큰 남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민서를 바라봤어요. 신고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학원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장님 팔 잡고 막 협박하는 거 제가 똑똑히 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협박은 무슨, 우리 그냥 친절하게 길 안내해 주려던 건데 갑자기 저 남자가 나타나서 우릴 폭행한 거예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다들 파출소로 가시죠. 거기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야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공손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희가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서로 오해였던 것 같은데. 오해? 도연이 처음으로 남자를 또렷하게 쳐다봤습니다. 우리 누나 팔 붙잡고 겁박한 게 오해예요? 야, 겁박은 무슨. 경찰관님, CCTV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도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골목 안은 어두웠고 CCT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CCTV가 있나요? 덩치 큰 남자가 비죽 웃었어요. 없을걸요? 이 골목 워낙 오래된 데라.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CCTV가 없다는 말에 증거가 사라진 것 같았고 이렇게 무력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덩치 큰 남자는 그 모습을 보더니 더 비죽 웃으며 경찰관을 향해 말했죠. 그러니까 경찰관님, 우리 말이 맞잖아요. 저 남자가 갑자기 우릴 폭행한 거라니까요. 손목 좀 보세요. 여기 멍들었잖아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도 손목을 들어 보이며 거들었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일단 파출소로 가셔야겠어요. 양측 진술을 다 들어봐야 할 것 같네요. 민서는 담벼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고 학원 직원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제 누나가 피해자예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매뉴얼대로 답했어요. 그건 파출소 가서 자세히 얘기하시죠. 덩치 큰 남자가 씩 웃으며 일어서더니 손목을 주무르며 비죽거렸습니다. 그래, 파출소 가서 똑똑히 따져보자고. 네가 우릴 폭행한 거 분명하니까.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절차대로 하자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담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경찰관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6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낡은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막 붙인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선집을 운영하는 박철배 씨였어요. 그는 걸음걸이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날카로웠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고 경찰관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저 두 남자가 저 여자분 팔 붙잡고 협박하는 거요. 턱까지 잡으려고 손 뻗는 것도 봤고요. 박철배 씨가 담배를 든 손으로 덩치 큰 남자를 가리키자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아버지가 뭘 봤다고. 할아버지 아니고요. 박철배입니다. 골목 입구 수선집 주인이고 전직 헌병하사 출신이에요. 박철배 씨가 차갑게 말을 끊으며 담배 연기를 천천히 뿜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정확히 뭘 보신 거예요? 밤 10시 5분쯤이었죠. 제가 가게 문 닫으려고 나왔다가 저 두 남자가 술 먹고 비틀거리면서 여자분한테 다가가는 걸 봤습니다. 박철배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담배를 입에 물었어요. 여자분이 분명히 싫다고 손 놓으라고 했는데도 계속 붙잡고 있더군요. 그리고 여자분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들었고요. 그건 우리 그냥 길 물어보려던 거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지만 박철배 씨는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길을 물어보는데 왜 턱을 잡아요? 민서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경찰관이 박철배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증인으로 진술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니까요. 박철배 씨는 도연을 잠깐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 젊은 친구 움직임이 심상치 않더군요. 관절 꺾는 각도나 체중 이동 보니까 훈련받은 사람 특유의 움직임이에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훈련이요? 네, 제가 군대에서 20년 넘게 봐온 거라 알아요. 저 친구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힘 조절하는 것도 보였거든요. 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덩치 큰 남자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럼 뭔데요? 목격자 진술이 명확한데 아직도 길 물어보려던 거였다고 하실 건가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일단 두 분은 파출소로 같이 가셔야겠네요. 성추행 및 협박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추행? 아니, 우리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덩치 큰 남자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경찰관은 이미 무전기를 꺼내 지원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고 민서는 박철배 씨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박철배 씨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며 도연을 또 한 번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훈련 받으셨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군대에서요. 일반 보병은 아니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박철배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곧 추가 경찰차가 도착했고 두 남자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차에 타면서 도연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내가 니들 딱 기억했어. 알겠어? 도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을 뿐이었죠.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다시 울렸으며 붉고 푸른 불빛이 골목을 한 번 더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떠나자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골목에는 민서와 도연 그리고 박철배 씨와 학원 직원만 남았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담벼락에 기댄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다가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이제 괜찮아. 미안해 도연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걷다니.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잘못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근데 너는 어떻게 온 거야? 전화도 안 했는데. 직원분이 연락 주셨어요.
도연이 학원 직원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때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관장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학원 직원이 아직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철배 씨가 담배를 끄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가씨 아직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생이 있으니까요.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가씨. 박철배 씨가 민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남자들 그냥 넘어갈 사람들 같지 않던데요. 차에 타면서 하는 말 들으셨죠?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런 부류는 자존심에 금가면 보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럿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박철배 씨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계세요.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주시고요. 도연이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젊은 친구, 힘 조절 잘하던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사람 다치게 하는 건 쉬워도 그 뒤가 더 복잡하니까요. 박철배 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학원 직원도 민서에게 다시 한번 괜찮냐고 물은 뒤 조심히 들어가라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어요. 골목에는 남매만 남았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고 도연은 그런 누나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도연아? 응? 너 무슨 일 하는 거야? 아까 그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움직이잖아.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유도장 관장이잖아. 그냥 몸 쓰는 일 하다 보니까. 유도만 배워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너 군대에서 뭐 했어?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서의 팔을 가볍게 잡아 일으켜 세웠을 뿐이었죠. 누나, 집 가자. 오늘 많이 놀랐잖아. 도연아, 나한테는 말해줘야지. 나, 내 누나야.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누나가 쉬어야 해.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어나갔죠. 골목을 벗어나자 포장마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고 어디선가 삼겹살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평범한 밤이었지만 민서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민서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옆모습은 언제나처럼 단단했고 민서는 그 옆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 도연아. 당연한 거잖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런 일 다시는 없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서는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들어가, 누나, 오늘 푹 쉬어. 너는? 나도 집 갈게. 조심해서 가. 응.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박철배 씨가 건넨 명함이 들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경찰차에 끌려가던 남자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어요. 내가 니들 딱 기억했어.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 그 남자들의 비열한 눈빛, 그리고 경찰차에 실려가며 던진 협박.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건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이기도 했어요. 저녁 후 그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유도장을 열어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겠다고요. 하지만 오늘 그 다짐이 흔들렸습니다. 누나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그 순간만큼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갔거든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유도장으로 출근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며 인사를 했고 도연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답례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낙법 배우는 거 맞죠? 응, 오늘은 앞으로 구르는 거 배울 거야. 와, 신난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도장 안을 채웠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원하는 삶이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도연은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낙법을 가르쳤습니다. 낙법은 넘어질 때 다치지 않기 위한 거야.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지. 관장님, 그럼 나쁜 사람이 때리면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피해야 해. 싸우는 건 마지막 방법이야. 근데 피할 수 없으면요? 그럼 지키는 거지. 너 자신을, 내 가족을.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낙법 연습에 집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연은 도장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관장님 계세요? 2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였는데 손에는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네, 제가 관장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린 기자라고 합니다. 그녀가 명함을 꺼내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 골목 사건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요. 관장님이 그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김아린 기자님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이미 경찰에 다 얘기했는데요. 아, 오해 마세요. 저는 관장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김아린 기자님이 손을 저으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관장님이 여성을 지킨 거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요. 기사로 쓰시려고요? 네, 하지만 관장님 동의 없이는 쓰지 않을게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기사는 사양하겠어요. 왜요? 관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아린 기자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도우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제 누나였으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더 이해가 되네요. 김아린 기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관장님처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아린 기자님은 인사를 하고 도장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녀가 건넨 명함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어제 일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거 안 끝난 거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걸레를 꽉 쥐며 눈을 감았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어제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원장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직원이 단호하게 말하며 민서의 손에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민서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겨 학원을 나섰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며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택시 앱을 켰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민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어제 그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서 있었고 옆에는 덩치 큰 남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아, 우리요? 사과하러 왔어요. 어제 일 때문에.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비죽 웃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좋게 하자고요. 합의금 500만 원만 주시면 이 일 깨끗하게 정리하죠. 덩치 큰 남자가 목을 풀며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합의금이요? 말도 안 돼요. 당신들이 먼저 손 댔잖아요. 그게 증거가 있어야 말이죠. CCTV도 없고 목격자 말만 가지고는 우리 처벌 못해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손목 다친 거 병원비랑 위자료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정식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소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폭행죄요. 아가씨 동생분이 우리 손목 꺾고 바닥에 쓰러뜨렸잖아요. 병원 진단서도 다 받아뒀고요. 덩치 큰 남자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법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비죽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민서는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로 학원 건물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우리가 학원 앞에서 매일 와서 소란 피우면 어떡하시게요? 학부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협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학원 문이 열리며 직원이 나왔어요. 원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직원이 민서를 보며 다가오다가 옆에 있는 두 남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 오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고 황급히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는 담배를 주머니에 넣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아가씨, 오늘은 이만 갈게요. 근데 내일까지 생각 좀 해보세요. 500만 원 준비되면 연락 주시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서가 소리쳤지만 두 남자는 이미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민서의 팔을 잡았어요. 원장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증거가 없잖아. 민서의 목소리가 가라앉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도연이한테 연락해야겠어.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곧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나 왜? 도연아 지금 시간돼? 만나야 할 것 같아. 민서의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30분 뒤 도연은 학원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민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도연이 다가가 앞에 앉자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갑자기 부르게 돼서. 괜찮아. 무슨 일인데?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학원 앞에서 그 사람들 만났어. 어제 그 사람들.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했어? 합의금 500만 원 내라고. 안 그러면 너 폭행죄로 고소하겠대. 폭행죄? 응. 병원 진단서도 받아뒀다고 하더라. 그리고 학원 앞에서 소란 피우겠다고 협박했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누나, 그 사람들 얼굴 똑똑히 봤지? 응. 어제 그 두 사람 맞아. 덩치 큰 사람이랑 날카로운 눈빛 가진 사람. 녹음은 했어? 못했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리고 직원이 나오니까 바로 가버렸거든. 민서가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직원이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이야기 들어보더니 증거가 없으면 협박죄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응, 녹음도 없고 CCTV도 학원 입구 쪽은 사각지대래. 그냥 와서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대.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턱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물었어요. 그 사람들 언제 또 온다고 했어? 내일까지 생각해보래. 500만 원 준비 안 되면 학원 앞에서 소란 피우겠다고. 학원 앞에서? 응, 학부모들한테 소문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하더라.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누나, 걱정하지 마. 도연아, 그냥 돈 주고 끝낼까? 500만 원이면 내가 대출받아서라도. 안 돼. 도연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한 번 주면 끝이 아니야. 저런 사람들은 계속 달라붙어. 그럼 어떡해? 진짜로 학원 앞에서 난리 피우면 나 학원 운영 못해.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연은 민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누나,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너 또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누나를.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민서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도연아, 너 혹시 군대에서 뭐 했던 거야? 아까 수선집 아저씨도 그러시던데.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 있었어. 특수부대? 응, UDT, 해군 특수전전단.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곳에 있었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도연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너 진짜 위험한 거 했던 거잖아. 했지. 근데 이제는 안 해. 유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내 일이야. 근데 지금은 누나 지켜야 하니까 예외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도연아. 당연한 거야, 누나.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철배 씨가 건네준 명함이었어요. 누나, 내일 학원 가기 전에 나한테 연락해. 내가 같이 있을게. 너 유도장은? 하루쯤 쉬어도 돼. 누나가 더 중요하니까. 도연이 명함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유도장 문을 열고 간단하게 정리를 마친 뒤 입구에 휴무 안내문을 붙였어요. 관장님, 오늘 쉬세요? 지나가던 학부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부터 정상 수업 진행할게요. 도연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대답했어요. 학부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나 지금 출발할게. 학원 앞에서 보자. 응, 고마워 도연아.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서 박철배 씨의 명함을 꺼내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철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저씨, 저 어제 그 유도장 관장입니다. 아, 젊은 친구, 무슨 일이야?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도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철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 또 나타났나? 네, 어제 누나 학원 앞에서 협박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부류는 원래 그래. 어디서 볼까? 제 유도장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주소 보내. 30분 안에 갈게. 전화가 끊겼고 도연은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30분 뒤 박철배 씨가 유도장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점퍼 차림이었고 손에는 담배 대신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이 문을 열어주며 인사했어요. 박철배 씨는 유도장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꾸며놨네. 아이들 가르치기 좋겠어.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도연이 간이 의자를 내오며 말했어요. 박철배 씨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어제 그 사람들이 누나 학원 앞에서 합의금 500만 원 요구하면서 협박했어요. 녹음은 했어? 못했대요. 직원이 나오니까 바로 가버렸고요. 박철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턱을 쓸었어요. 예상했던 수순이야. 저런 부류는 한번 물리면 계속 달라붙거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돈은 절대 주면 안 돼. 한 번 주면 끝이 아니야. 박철배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고해봤자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 저 사람들도 그거 알고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어떡하죠? 도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박철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만들어야지. 녹음이든 영상이든. 어떻게요? 오늘 그 사람들 또 온다며? 그럼 준비해야지. 녹음기 돌리고 대화 유도해서 협박 내용 확실히 잡는 거야. 박철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말했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 한 가지 더 물어볼게. 네. 자네 진짜로 그 사람들 제압할 수 있어? 박철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다치게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좋아, 그럼 내가 하나 조언해 줄게. 박철배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먼저 손대지 마. 상대가 먼저 손 쓸 때까지 기다려. 그래야 정당방위가 성립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같이 갈게. 목격자 필요하잖아. 아저씨가요? 도연이 놀라 물었어요. 그래, 어차피 나도 어제 증언했으니까 끝까지 봐야지. 그리고 자네 누나도 보호해야 하고. 박철배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 정의로운 일하는 건데 당연하지. 그럼 몇 시에 학원으로 가면 돼? 10시쯤이요. 알았어. 그럼 9시 50분에 학원 앞에서 보자고. 박철배 씨는 커피를 다 마시고 유도장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누나, 오늘 녹음기 준비해. 그리고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끝을 내는 날이 될 거였어요. 오전 9시 50분, 도연은 민서의 학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철배 씨는 이미 골목 모퉁이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왔구만. 네, 일찍 오셨네요. 도연이 다가가며 인사했습니다. 일찍 와서 주변 좀 봤어. 저기 편의점 앞에 CCTV 하나 있더라고. 각도는 애매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지. 박철배 씨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편의점 쪽을 가리켰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유리문 안쪽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도연이 손을 흔들자 민서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분 많이 겁먹었네. 네, 어제부터 거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럴만하지. 근데 오늘 끝낼 수 있어.
자네만 잘하면. 박철배 씨가 담배를 끄며 말했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저 사람들 오면 대화 유도에, 협박 내용 확실히 녹음되게, 그리고 절대 먼저 손대지 마.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두 명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덩치 큰 남자와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왔네. 박철배 씨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도연은 학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민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누나는 안에 있어. 도연이 민서를 뒤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있을래. 내일이잖아. 누나,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두 남자가 학원 앞에 도착했어요. 아, 아가씨, 어제 전화 못 받으셨나 봐요? 우리 오늘 또 왔잖아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 안 했잖아요. 그냥 협박하러 온 거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협박은 무슨, 우리 합에 제안한 건데 500만 원 준비하셨어요? 덩치 큰 남자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500만 원 없어요. 그리고 줄 이유도 없고요. 줄 이유가 없다고요? 아가씨 동생분이 우리 다치게 했잖아요. 그건 정당방위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당방위요? 증거 있어요? CCTV도 없는데?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저기요.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죠? 협박? 우리 그냥 합의 제안한 건데 500만 원 안 주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적 대응이요? 폭행죄로 고소하시겠다는 거죠?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녹음이 잘 되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 손목 다쳤고 병원 진단서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가씨. 덩치 큰 남자가 민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500만 원 안 주시면 우리 매일 여기 와서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학원 원장 동생이 사람 폭행했다고. 그게 협박 아니에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는 거죠. 학부모들 알 권리 있잖아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비죽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럼 경찰 부를게요. 지금 협박죄로 신고하겠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고하세요. 우리 협박 안 했는데요. 그냥 합의 제안하고 사실 알리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협박이에요? 덩치 큰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박철배 씨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야, 너희들. 두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 어제 그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아니라고 했잖아. 박철배 씨가 차갑게 말하며 두 남자 앞에 섰습니다. 지금 하는 거 다 협박이야. 합의금 요구하면서 학원 앞에서 소문 내겠다고 하는 게 협박 아니고 뭐야? 아니, 우리 그냥. 닥쳐. 내가 다 들었어. 박철배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아, 씨, 할아버지가 왜 자꾸 끼어들어요? 끼어드는 게 아니라 증인이야. 너희들 지금 한 말 전부 증언할 거거든. 증언? 뭘 증언해요? 협박죄, 공갈죄. 박철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 진짜 짜증나네. 야, 그냥 가자. 형님, 근데 돈은요? 돈은 무슨, 일단 가. 덩치 큰 남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갑자기 도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야, 이 새끼, 네가 다 망쳐놨잖아. 손이 도연의 가슴팍을 확 밀었어요.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연은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발을 한 발짝 뒤로 빼며 중심을 잡았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는 자신의 손이 막힌 것에 당황했어요. 뭐야, 이 새끼, 버티네.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다시 손을 뻗으려는 순간 도연이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손 쓰신 거 맞죠? 야, 손 놔. 남자가 손을 빼려 했지만 도연의 손아귀는 단단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도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야, 이 새끼가. 주먹이 도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 피했고 동시에 날카로운 눈빛에 남자 손목을 놓았어요. 덩치 큰 남자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지금 다 찍고 있어. 너희들 먼저 손 쓴 거. 박철배 씨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덩치 큰 남자가 깜짝 놀라 주먹을 걷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진짜.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박철배 씨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도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도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고 도연은 그 손을 받아 가볍게 비틀었어요. 으악! 남자의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꺾이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그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팔을 살짝 뒤로 꺾었어요. 아야, 놓으라고. 가만히 계세요. 다치십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다시 달려들었어요. 야, 우리 동생 나. 하지만 도연은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를 놓지 않은 채 다가오는 덩치 큰 남자의 주먹을 발로 가볍게 차 올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의 중심이 흔들렸고 도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덩치 큰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덩치 큰 남자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남자 모두 도연에게 제압당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막았어요. 도연아? 괜찮아 누나. 도연이 짧게 대답하며 두 남자를 계속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배 씨는 핸드폰으로 계속 촬영하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학원 앞에서 폭행 사건 발생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끄는 박철배 씨가 도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5분 안에 온대. 그때까지 저렇게 잡고 있어. 네. 도연은 두 남자를 계속 제압한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야, 나 진짜 아프다고. 가만히 계세요. 더 움직이시면 관절 다칩니다. 야, 이 새끼. 우리 경찰 오면 너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덩치 큰 남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녹음 다 됐고 영상도 찍혔어. 너희들 먼저 손 쓴 거. 박철배 씨가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차 2대가 학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두 사람이 협박하고 폭행 시도했습니다. 녹음과 영상 다 있어요. 박철배 씨가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두 분 손 놓으세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두 남자의 팔을 놓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두 남자를 일으켜 세우며 수갑을 채웠어요. 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협박죄, 폭행 미수죄로 연행합니다.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하며 두 남자를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끝났어, 누나. 도연이 민서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끝났어. 박철배 씨가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어. 젊은 친구. 힘 조절 완벽하더라.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경찰차가 떠나고 학원 앞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도연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누나, 괜찮아. 이제 진짜 끝났어.
도연이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너 없었으면 어떻겠을지. 당연한 거야, 누나. 박철배 씨가 담배를 꺼내 물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경찰서 가서 진술해야 돼. 녹음이랑 영상 제출하고. 네, 지금 가야 하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응, 빠를수록 좋아. 저 사람들이 거짓 진술하기 전에 증거 확실히 제출해야지. 박철배 씨의 말에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누나는 학원 일 있잖아. 괜찮아. 오늘은 직원한테 맡기고 나도 가야겠어. 내일이기도 하니까.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그들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밤 10시쯤 학원 회식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민서는 골목에서 당한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분 동생분이 현장에 도착한 거죠? 네, 직원이 연락했고 제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누나를 제 뒤로 보호하고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를 공격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손목을 잡았어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철배 씨를 바라봤어요. 그럼 목격자분은 뭘 보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저 두 사람이 여자분 팔 붙잡고 협박하는 것부터 젊은 친구가 정당방위로 제압한 것까지요. 박철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민서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 이후에 또 만나셨다고요? 네, 어제 학원 앞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합의금 500만 원 내라고 협박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녹음은 하셨나요?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럼 증거가 없는 건가요? 형사가 난처한 표를 지었어요. 오늘 다시 왔을 때는 녹음했습니다. 도연이 핸드폰을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500만 원 안 주시면 우리 매일 여기 와서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협박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는 거죠. 녹음 파일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상도 있다고요? 네, 제가 찍었습니다. 박철배 씨가 핸드폰을 꺼내 형사에게 보여줬어요. 영상에는 두 남자가 먼저 도연을 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협박죄, 공갈 미수죄, 폭행 미수죄로 기소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해자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생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거예요. 형사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민서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증거 잘 확보하셨네요. 형사가 박철배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직 헌병이라 이런 일 익숙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덕분에 사건 해결이 빠르겠네요. 진술을 마치고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서가 박철배 씨와 도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두 분 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박철배 씨가 담배를 끄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세 사람은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점심 제가 살게요, 아저씨. 민서가 박철배 씨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쓸지 몰라요. 꼭 사고 싶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철배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마차에 앉았어요. 그럼 고맙게 얻어먹지.
도연도 옆에 앉았고 민서가 주인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김치찌개 3인분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고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박철배 씨가 담배를 꺼내 물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밥 먹고 피워야지. 아저씨, 정말 감사드려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증거도 없고 저희만 억울했을 거예요. 민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군인 출신이라 이런 일 보면 그냥 못 넘어가거든. 박철배 씨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헌병하사셨다고 하셨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응, 20년 넘게 복무했어. 전역하고 나서 수선집 차렸지. 2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뭐, 그냥 내 길이었어. 자네도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박철배 씨가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UDT였습니다. 역시 그렇더라. 움직임 보니까 바로 알았어. 힘 조절 완벽하던데.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요. 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고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민서가 소주를 따르며 박철배 씨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한 잔 받으세요. 고맙네. 박철배 씨가 소주잔을 받아들었고 도연에게도 따라줬어요. 젊은 친구, 자네도.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강하세요. 다들 수고했어. 박철배 씨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고 민서와 도연도 마셨어요. 따뜻한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세상이 참 무섭네요. 여자 혼자 밤길 걷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민서가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어요. 원래 세상은 위험했어.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지. 근데 동생이 있어서 다행이야. 박철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진짜 다행이에요. 민서가 도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누나, 울지 마. 이제 끝났잖아. 응, 알아. 근데 자꾸 눈물이 나네.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박철배 씨가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어요. 근데 젊은 친구, 앞으로 조심해. 저런 불의는 또 나타날 수 있거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나분도 조심하시고 밤길은 가급적 택시 타세요. 네, 이제는 꼭 그렇게 할게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포장마차를 나섰어요. 박철배 씨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가게 문 열어야 해서. 아저씨, 정말 감사드려요.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민서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아. 언제든 놀러와. 수선집이니까 찾기 쉬울 거야. 박철배 씨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고 민서와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좋은 분이시다. 응, 진짜 좋은 분이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학원 가야지? 응, 가야지. 직원한테 미안하네. 괜찮아. 이해할 거야. 도연이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대단하더라. 아까 그 사람들 제압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훈련받은 거니까. 그래도 사람 다치게 안 하려고 조심하는 거 보였어. 고마워. 민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누나, 사람 다치게 하는 건 마지막 수단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넌 정말 의젓하게 컸구나. 누나 덕분이지.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했지.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누나가 다 키워줬잖아. 도연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그 말에 눈물이 또 핑 돌았지만 참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잘 이겨냈어. 응, 앞으로도 잘 이겨낼 거야.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두 남자는 협박죄와 공갈 미수죄, 폭행 미수죄로 정식 기소됐어요. 민서는 학원 사무실에 앉아 그 소식을 들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직원이 안도하며 물었어요. 응, 끝났어. 검찰에서 구속 기소했대. 정말 다행이에요. 원장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직원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민서는 도연의 유도장을 찾아갔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에게 낙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팔을 감싸고 구르는 거야. 다치지 않게. 관장님, 이렇게요? 한 아이가 물었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민서는 유리문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동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왔어? 응, 수업 끝났어? 응, 방금 끝났어. 무슨 일이야? 도연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물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그 사람들 구속 기소됐대. 그래, 다행이다. 도연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다행이야. 너 덕분이야. 당연한 거 했을 뿐인데.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연은 민서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누나, 걱정하지 마. 응, 알아.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저녁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내가 살게. 오늘은 고기 먹자. 민서가 밝게 말했습니다. 좋아. 두 사람은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고깃집 안은 따뜻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서가 고기를 구우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너 유도장 운영하면서 힘들지 않아? 아니, 괜찮아. 아이들 가르치는 거 재밌어.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뻐. 민서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학원 일 괜찮아? 응, 괜찮아. 학부모들도 다들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잘 따라와줘서. 그럼 다행이다. 도연이 고기를 한 점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근데 도연아, 너 군대에서 정말 위험한 일 많이 했던 거야?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좀 했지.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았어.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무사히 전역해서 다행이야. 민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고마워. 나 지켜줘서. 민서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정말 고마워. 뭐가? 그냥 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민서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누나가 있어서 든든해. 그래. 응, 누나는 내 유일한 가족이잖아.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민서는 그 말에 눈물이 또 핑 돌았지만 참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응, 당연하지.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앞길도 밝게 빛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의 유도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아린 기자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기억하시죠? 아, 네. 저번에 오셨던 기자님.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만 이야기 나눴으면 해서요. 수업 시작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 괜찮으시면 여기서 이야기하시죠. 도연이 간이 의자를 내오며 말했어요. 김아린 기자님은 의자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번에 기사 사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건이 해결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뵀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이야기로 쓰고 싶거든요. 김아린 기자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관장님이 어떻게 누나분을 지키셨는지, 그리고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특별한 일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김아린 기자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사는, 관장님,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빼주세요. 그리고 누나 이름도요.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쓸게요. 김아린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장님은 왜 폭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제가 배운 목적이 아니거든요. 배운 목적이요? 네, 저는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김아린 기자님은 그 말을 메모하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기사 잘 쓸게요, 관장님. 감사합니다. 김아린 기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기사 나가면 연락드릴게요. 네. 김아린 기자님이 유도장을 나가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곧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아린 기자님의 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폭력이 아닌 용기로 가족을 지킨 한 남성의 이야기였어요. 민서는 학원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유도장 문을 닫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밖은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누나, 저녁 먹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응,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오늘 수업 잘 끝났어. 다행이다. 조심히 들어가. 응, 누나도. 도연은 문자를 보내고 유도장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포장마차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박철배 씨가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박철배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젊은 친구, 한잔할래? 네, 좋죠. 도연은 박철배 씨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어요.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